네, 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따끈따끈한 신간 도서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 기후 변화, 이 기후 위기 문제의 되게 심각성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 네. 그 기사에서 말해주고 싶은 게 저희가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최근에 나온 이 환경 앤솔로지 최소한의 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환경 앤솔로지라고 하면 뭐 환경에 대한 글을 여러 명의 작가가 썼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 여기에 참여한 작가는 총 7명인데요. 네. 권재훈, 김도일, 박지음, 안리준, 이경란, 이준희, 음, 하서찬 이렇게 총 7명의 작가가 함께 썼습니다. 네. 이 환경과 에너지, 기후변화 등 인류 위기에 대한 이 이야기를 소설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단편소설 7편이 음,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네.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네. 최소한의 나 네. 아주 예쁜 표지에 이렇게 7분의 작품들이 남겨 네. 있는데 먼저 그러면 여기 참여한 7명의 작가들 좀 네. 소개를 해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 저 첫 번째 썼던 이제 소설 상자를 쓴 하서찬 작가는 신춘문예 희곡 부분의 소풍 그리고 초대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네. 지은 책으로는 빨래는 지겨워 등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소설 소리의 길을 쓴 이준희 작가는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발표한 소설로는 여자의 계단, 고목들 그리고 함께 쓴 책으로는 소방관을 부탁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실린 소설, 이 책의 제목이죠. 네. 이 소설 최소한의 나를 쓴 이경란 음, 작가는 네. 2018년 문화일본 시춘문예에 단편 소설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소설집으로는 빨간 치마를 입은 아이, 5개의 예각, 그리고 장편 소설도 있는데요. 네. 오로라 상해의 집사들, 디어마의 송골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아홉 빌리지의 작가 안리주는 네. 2018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소설가로 등단하면서 소설집 곰곰 무숨곰, 앤솔로지 소설집 집 짓는 사람들을 창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안리준 작가는 또 이번 달 17일 날 제인이라는 소설집을 발간할 음, 예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 책에 실린 5번째 소설이죠. 네. 이 붉은 물고기 되기의 작가 박지음은 2014년 영남일보 신인문학상을 받으면서 음,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소설집으로는 네바 강가에서는 우리는 관계의 온도가 있으면서 그리고 소방관을 부탁해 쓰는 사람들은 어떤 앤솔로지도 같이 참여를 했다고 음,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포항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도율 작가 또 이번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네. 여기서는 소설 은혜로 문을 썼고 음, 2017년 포항소재문학상 대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소설집으로는 어룡이 놀던 자리가 있고요. 이 앤솔로지 집으로는 작은 것들 쓰는 사람들을 함께 또 썼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작가죠. 권재훈 작가는 소설 플라스틱 베이비를 이 책에서 썼고요. 201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장편 소설로는 여기는 큐대학 입학처입니다. 그리고 함께 쓴 작품으로는 전두엽 브레이크 등이 있다고 하죠. 음, 이렇게 7분의 작가, 소설가들의 소개를 들어봤는데 정말 쟁쟁한 분들이 많이 그렇죠. 참여했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네.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 7편의 작품 음. 궁금한데 네. 앞서 소개해주신 뭐 상자, 소리의 길, 최소한의 나, 아웃빌리지, 붉은 물고기 되기, 은혜로운 그리고 플라스틱 베이비까지 정말 제목이 다 다양한데 네.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하긴 해요. 소개를 해주시죠? 저 제목도 되게 다양하고 재미있죠. 네. 네. 첫 번째 실린 소설 이 상자는 농어촌 전형 때문에 시골로 이사간 이 고등학생 주인공 나랑 음, 아빠 이 K 부장이 함께 지구 멸망을 맞이한다는 멸망을. 내용이거든요. 정말 네. 이 소설은 쓰레기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소설에서 눈여겨본 점은 이 주인공 나가 항상 수학적 시점으로 보고 아주 음, 건조한 어조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네. 그리고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지금 이대로 사회 시스템이라면 끝내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자라는 소설이었고요. 두 번째 소설은 소리의 길이죠? 맞습니다. 이 소설은 자연을 둘러싼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신화랑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려내고 있거든요. 네. 이준희 작가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이 훈밤바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음, 길가메시랑
엔키두에게 당하는지 의문스러웠다며 이 소리의 길은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도 전하거든요. 네. 궁금하네요. 이건 그렇죠. 읽어봐야만 알 수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세 번째 소설은요? 이 최소한의 나는 아내와 헤어진 주인공 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쓰레기산을 떠도는 그 음, 아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네. 저희가 표지가 이 최소한의 쓰레기산, 나. 네, 네. 쓰레기산을 올라 있는 이 아이가 아,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읽는 내내 정말 독자들에게 우리가 만들고 쓰고 버리는 그 많은 물건들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음, 질문을 작가가 저희한테 던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회용기를 써야 하는 이유에 네.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번째 소설 아웃 빌리지. 네, 아, 이 아웃빌리지는요, 네. 주인공 하루라는 주인공이 비타빌 회색 도시의 문명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아웃빌리지를 이해하려는 이 로제타 선생님과 그 주인공 하루의 심리적인 대립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만든 음, 소설이었거든요. 네. 이 안리준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만 자연은 망각을 모른다라고 하면서요. 음, 개발과 이 파괴를 반복하고 생태적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웃 빌리지였고요. 이제 다섯 번째 소설은 붉은 물고기 되기네요. 맞죠. 네, 제목이 붉은 물고기 되기. 되기인데요. 어떤 네, 뜻일까요? 이 소설은 손자를 위해서 원전 반대 시위를 7년째 하고 있는 음, 할머니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네. 고군분투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음, 원전의 위험을 고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원전을 둘러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투쟁 그리고 연대 어떤 생존에 대한 문제를 이 소설에서 음, 다루고 있죠. 네. 그럼 여섯 번째 소설은 은혜로운인데 네. 어떤 좀 관계가 있을지 궁금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거대한 제철 회사의 상무인 이 주 인물이라는 인물이 네. 이 회사가 유발한 환경 오염을 고발한 이 지역 방송국에 대처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그 내용인데요. 네. 작가 김도일은 이 소설이 자본이 어떻게 사회를 통제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음, 말했거든요. 네.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은혜롭게 좀 풀어갈지 궁금하고요. 맞습니다. 마지막 소설 사실 전 제목 제 네. 눈을 가장 끌었는데 네. 플라스틱 베이비잖아요. 네. 네. 이 작가 권재호는 몸속 미세 플라스틱마저 사랑하는 사람을 쓰고 싶었다며 이 음? 이야기를 던지더라고요. 네. 이 소설에는 어,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는 어떤 부부냐면 계속 쓸 수 있는 물건인데도 버리고 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도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이 세계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낭비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집안의 일이라고 자부하는 아버지와 음, 어머니가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정말 온몸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네. 제목이 플라스틱 베이비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가족의 남다르고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 이 쓰레기 문제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좀 새로운 네. 발상으로 이렇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곱 편 모두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인간의 이기심으로 빚어진 기후 위기라던가 쓰레기 문제 등 이 환경을 둘러싼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곱 편의 소설 중에 몇 부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읽어드릴 소설은요, 박지음 작가의 붉은 물고기 되기인데요. 네. 읽어드릴 장면은 7년째 이 원전 반대 시위를 하던 주인공 옥순 할머니가 원전 회사로부터 하나뿐인 아들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음, 해주겠다라는 말에 갈등을 하고 음,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갓난쟁이 해상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옥수는 손자를 위해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원전이 들어오고 집도 땅도 거래되지 않았다. 마을을 떠나고 먹고 살 돈이 필요했다. 집회를 시작했을 때는 누구도 옥순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았다. 5년이 지나고 집회하던 젊은 사람들이 떠나자 노인들만 남았다. 그때부터 노인 중 젊은 옥순의 존재가 도드라졌다. 7년째 옥수는 위원장이 돼 있었다. 보고 배운 대로 했더니 어느새 환경운동 리더라고 불렀다. 옥수는 7년째 같은 날 같은 말을 외치다 보니까 왜 집회를 시작했는지 잊고 있었다. 시작이 중요하지 않고 길어진 싸움을 더 할지 그만둘지 그 선택이 중요했다. 그 선에서 옥수는 더 하는 쪽을 선택했다. 음,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보자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규직이 이제 아들, 손자가 정규직이 되냐 마냐 네.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분이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정규직이 되면은 또 지금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그렇죠. 편해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옥수는 이런 투쟁? 네. 집회를 더 하는 쪽을 네, 선택했다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결정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손자를 위해서 처음에는 이 땅을 떠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이 있을까라는 또 기대도 음. 또 내심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응원을 또 보내게 되는데 네. 한편의 이야기를 또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들려드릴 소설은요. 이준희 작가의 소리의 길에서 골라보았거든요. 이 장면은 주인공 로비가 기태를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로비 역할을 진행자님이 맡아주시겠어요? 로비? 네. 알겠습니다. 로비는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왜 사람들이 바다로 내려와 살기 시작했어요? 기태는 인간이 그냥 놔두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건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정도만 여유를 가져도 되는 일인데 그 여유마저 잊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잊어요? 그건 기태는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려움 때문에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 때문에 당장의 변화에 매달리고 안도하거나 혹은 불안해한다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과 누구보다 빨리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땅을 파괴하고 하늘을 병들게 하고 이제는 바다로 도망쳐 온 거라고. 하지만 로비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네, 앞서 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음.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욕심과 조급함, 네, 이게 이제 땅을 정말 파괴하고 하늘을 병들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정말 공감이 가는 그렇죠. 그런 글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 소리의 길, 또 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 네, 근데 최소한의 나, 이 네. 신간 발표 후에 지금 공모전 소식도 들린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 정말 다양한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서출판 득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의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최소한의 나 독서 감상화 공모전을 시행하게 되었거든요. 네. 독서 감상화라고 하면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책 음. 전체에 대한 어떤 소감을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고요. 7편 소설 중에 딱 떠오르는 정말 마음에 드는 소설을 한 편을 골라서 어떤 감흥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로 또 표현해도 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도 되고 요즘 왜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네네. 그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탭으로도 그려도 좋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서출판 득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읽을 수 있는 그 연령은 따로 있진 않지만 네. 저희는 이제 청소년과 이제 일반인을 음. 대상으로 또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과 일반인 모두 네, 이 이벤트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또 독서 감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책을 읽어보고 네.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미경의 책다방 최미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